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방정식 중에서 차수가 2차가 되는 방정식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x에 대한 2차식은 0의 모양으로 정리되는 그러한 방정식을 우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다음 중 2차 방정식인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문제를 가뿐하게 골라낼 수 있겠죠. 자, x에 대한 2차식이 되기 위해서 a는 0이 아니고 a, b, c가 실수, 상수일 때 이러한 모양으로 정리가 되는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방정식이라는 게 뭐였어요? 방정식이라는 것은 특정한 미지수의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특정한 미지수, 등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특정한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해를 구한다, 방정식을 푼다 이런 것들은 방정식 할 때마다 항상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확인만 할게요. 2차 방정식의 정의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2차 방정식을 그러면 풀어라 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푸는 건지 구체적으로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방정식을 풀어내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고 가려고 합니다. 자, 두 수나 식 A, B가 있을 때 A, B를 곱해서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조건이죠? 자,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려면 어떠한 경우들이 나올 수 있나요? 자, 첫 번째 A가 0이고 B는 0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A는 0이 아니고 B가 0이어도 곱해서 0이 되는 거고, 세 번째로 A가 0이고 B도 0일 때 곱하면 0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꺼번에 표현을 한다면, 한 번에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A가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 된다면, 자, 이렇게 되면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것 자체에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다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거, 두 개,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거, 그리고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 되면 두 수의 곱이 0이 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를 이렇게 되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0이 아니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겠어요? 두 수나 식을 곱해서 0이 아니려면 반드시 둘 다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A도 0이 아니다. 그리고 B도 0이 아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는 두 개를 곱해서 0이 아닌 거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또는이 되면 이런 경우에 두 개 곱해서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이제 2차 방정식 해법 배워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모양을 하나 놓고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ax제곱 bx c는 0에서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서 있을 때 이러한 2차 방정식에서 요 2차식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됐을 때, 자, 이러한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x-p, ax-q는 0의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고, a는 상수니까, 0이 아닌 상수니까 똑같이 a를 나눠줄 수 있죠, 양변에. 그러면 x-p 곱하기 x-q는 0인, 자,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좀 전에 2차 방정식 풀이 원리 했어요.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x는 p가 된다. x-p가 0이거나
또는 x-q가 0인 거니까 x는 p 또는 x는 q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문자로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 얼른 느낌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예제를 해볼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12는 0이라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런 거는 항이 3개인 인수분해 합 곱의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기본적으로 잘 돼야 2차 방정식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는 0이 됐어요. 그러면 x 더하기 2는 0이거나 또는 x-6이 0이 되면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x는 6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제곱근을 이용한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의 모양이 x-p의 제곱은 k의 모양으로 정리가 돼 있더라. 자,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학생들이 이걸 막 다 다시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제곱근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자, 이것을 제곱해서 k가 됐다라는 거는 x-p는 k의 제곱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곱근을 이용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k의 범위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거까지 다 주의 깊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곱을 해서 k가 되는 거니까 x-p는 k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자, 이런 모양으로 써줄 수 있고, x는 p, 자, 이항을 시켜주면 되니까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이런 모양으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한 해법 또는 제곱근을 이용한 해법,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우리가 배울 텐데, 똑같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해법 중에서 그 문제에 가장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역시 문자 나와 있으면 느낌이 안 나실까 봐 요거 가지고 한번 제곱근에 이용한 해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4x는 12의 모양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고, 완전 제곱식은 상수의 모양으로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자, 완전 제곱식 양쪽에 똑같이 4를 더해주면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죠. 자, 과정 잘 봐두도록 합니다. 조금 이따 유용하게 쓰입니다. 상수항을 넘겼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했어요. 그러면 자, x-2의 제곱은 16이 되는 거니까 x-2는 뭐가 되는 거예요? 16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래서 x를 이제 이항을 시켜서 2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써놓는 학생들 있습니다. 진짜로 수업을 하다 보면 기발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2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써놓고 말아요. 답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할 수 있을 땐 계산을 해주는 게 예의입니다. 약분이 될 땐 약분을 해주는 게 예의인 거고, 또 분모에 무리수가 있을 때는 유리화를 해서 답을 써줘야 되고요. 그러면 2하고 4를 더해서 6 또는 2 마이너스 4를 해서 마이너스 2 이런 모양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을 때 인수분해를 하면 금방 나오는데 이걸 굳이 제곱식의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풀어낼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근해 공식에 의한 해법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근해 공식, 해를 구하는데 공식을 이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매번 어떻게 만들고 그러지 않고 그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금방 찾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봐야 되겠는데, 공식은 좀 전에 했던 제곱근을 이용한 해법에서 출발을 합니다.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제곱근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은 상수의 모양이 되도록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상수항을 먼저 이항을 시켜줘요. 자, 순서를 잘 기억해서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는 순서를 바꿔서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자, 상수항을 넘겨주면 ax제곱 bx는 마이너스 c의 모양으로 되는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나누어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면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게 쉬우니까 최고차항을 나눠가지고 x제곱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나눌 수 있죠. 나눌 땐 반드시 0이 아닌지 확인해주는 습관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 자, 1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를 1을 만들었으니까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양변에 필요한 거를 똑같이 더해주면 돼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자, 요거에 2분의 1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2분의 1의 제곱을 해주면 2a분의 b의 제곱을 똑같이 양변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얘가 이제 제곱이 되죠.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은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통분해서 한꺼번에 쓰도록 할게요. 분수 따로 쓰지 말고 통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니까 4a 제곱분의 b 제곱 먼저 쓰고 여기에다 4a 곱했으니까 분자율도 똑같이 4a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에 제곱을 했더니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어요. 그러면 x 더하기 2a분의 b가 우변에 있는 이것의 제곱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런 모양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정리만 해주면 되겠어요. 요거 이항시켜주고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x 더하기 2a분의 b는 한 번만 더 쓸게요. 자, x 더하기 2a분의 b는 여기 분모 분자에 따로따로 우리가 루트를 씌워줄 수 있겠는데 4a제곱은 2a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지만 어차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죠. 자, a가 양수가 되면 그대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지만 그거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런 모양으로 쓸 수 있고 루트에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갔다면 루트 안에 음수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x는 이제 2a 넘겨주고 2a분의 b를 이항을 시켰는데 2a가 똑같죠. 그래서 바로 계산이 되네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처음 나오는 공식이니까 이 공식이 입에서 줄줄줄 외워지도록 계속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서 하도록 합니다.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런데 아까 얘기했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서 멋들어지게 공식이 지금 유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법을 구하거나 아니면 이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해를 금방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좀 전에 했던 그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을 풀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a가 지금 얼마인 거예요? 자,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한번 써줘 볼게요. a가 1인 거고 b는 마이너스 4인 거고 선생님 왼손으로도 글씨 웬만큼 쓰죠? 자, c는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살짝 쿵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주니까 얘는 뭐가 되나요? 자, 48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계산을 해주면 자, 공식이 더 어렵나? 아까 지금 인수분해 굉장히 간단했는데 그죠? 그럼 얘가 64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8 되는 거고 아까 했던 것처럼 계산을 여기를 슈슝 해주면 x가 2분의 12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6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근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ax제곱 bxc는 0의 해를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다시 한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하나를 더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2차 방정식에서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여기서 우리가 짝수 공식으로 해서 공식을 하나 더 기억을 하고 문제 풀 때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근해 공식을 유도를 하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그 과정은 생략하고 여러분 반드시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그 짝수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다 똑같이 얘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걸 제곱을 해주면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4를 분배해가지고 바깥으로 빼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얘가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4를 빼주면 4는 2의 제곱근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빠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얘는 지금 4 곱하기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루트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는 2의 제곱이 돼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자 1차항의 개수 짝수니까 요 1차항 개수의 반,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랬더니 2가 다 똑같이 되어져 있어서 여기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공식은 여기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x는 자, 요거는 살짝 지우시고 자 x는 2a가 아니라 a분의 마이너스 1차 항의 절반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자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2차 항이나 상수항이 짝수인 건 관계없고 1차 항이 짝수일 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누구의 절반? 1차항 개수의 절반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아까 했던 얘가 마침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의 모양이니까 한 번만 더 얘를 공식을 써보도록 합시다. 바로 갈게요. 그러면 x는 a분의니까 1차항의 개수 a분의 마이너스 절반 이렇게 해주면 요거의 절반이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이니까 4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x의 값은 6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해낼 수 있고요.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짝수 공식에 적용해서 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근해 공식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정식 할 때 인수분해에 의한 거, 제곱근에 의한 거 그리고 근해 공식 했어요. 아무거나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얘기를 했죠. 어떤 공식을 적용해서 하는 게 제일 빠르게 할 수 있을지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푸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 간단한 거는 좀 전에 우리 선생님이 해법하면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절대값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절대값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절대값이라는 것은 뭐였죠? 수직선에서 원점까지의 거리였고 절대값 x는 루트 x제곱과 함께 1단원에서부터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호를 확인해서 절대값의 부호를 확인해서 0 이상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절대값이 있으면 항상 기본적으로 구간을 나눈다라고 해서 풀어내면 되겠어요.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크거나 같을 때 요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돼요. 그러면 자, 2차 방정식 요거 인수분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안 되면 완전 제곱식 근해 공식 이용을 해주면 되죠. 자, 인수분해가 얘는 됩니다.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무조건 다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은 주의할 거 두 가지죠. 구간을 나누었다면 거기에서 나온 답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 꼭 하셔야죠. 자, 요거 버려야죠. 안 됩니다. 조건에 맞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여기에서 0보다 작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인수분해가 쇼숑 되네요. 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돼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3. 자, 두 개 다 낼름 받아먹지 마시고 조건 확인하라고 했죠. 조건 확인 0보다 작아야 되니까 x의 값은 자 1과 2에 의해서 해를 구해주면 x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자,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절대값이니까 구간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나온 답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2차 방정식인데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이용한 해법이 제일 좋고 되지 않으면 근해 공식에 적용한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수가 있을 때는 학생들이 인수분해를 할 생각은 잘 하지 않고요.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합니다. 자,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하면 루트 안에 또 루트가 들어가는 루트 어쩌고 막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데 자, 이런 거는 루트에 또 루트가 나오는 걸 이중분호라고 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중분호를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근해 공식에 적용하는 해법은 좋지 않아요. 이거는 인수분해에 의해서 2차 방정식을 이거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거는 인수분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줍니다. 그러면 얘네를 이제 인수분해를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 이거는 개수가 무리수일 때 해법을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를 되도록이면 간단히 한 후 인수분해해서 풀이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고 무리개수 방정식은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루트 2-1을 나눠주거나 똑같이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 간단해지죠. 그래서 선생님은 똑같이 등식의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곱해주면 자,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합차해서 x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두 개를 곱해주면 자, 계산 선생님 생략할게요. 곱하는 거는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해주면 2 루트 2 더하기 1 x 여기 곱해주면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2 플러스 루트 2. 자, 요런 모양이 되죠. 얘네를 곱해주면 2 플러스 루트 2는 0의 모양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문제를 잘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할 때는요. 1차항은 전개를 하고 상수항은 그냥 그대로 곱셈의 모양을 놔줘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은 0의 모양으로 놓으면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항이 3개가 있는 2차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돼요. 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x 그리고 여기는 이제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자, 요거를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2 루트 2 플러스 1 아싸 이러고 나온다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를 2 플러스 루트 2의 모양으로 써놓으면 인수분해가 얼른 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곱해서 2가 되는 거 1과 2 말고 루트 2와 루트 2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 이제 해주면 x 더하기 루트 2, x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1은 0의 모양으로 되니까 쇼숑 x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개수가 무리수일 때는 가능한 최고차항의 개수를 간단히 한 후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어낸다 이렇게 하세요. 자, 이번에는 간단한 예제를 하나 풀고 가도록 할게요. 자, 4x x-1은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어요. 자, 앞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죠. 절대값도 없고 무리수도 없고 자, 간단한 형태예요. 그러면 자, 얘네를 일단 전개를 해서 2차 방정식을 할 때는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생각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일반형의 모양으로 만들어줬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완전 제곱식으로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2x-1, 2x-1 이런 모양으로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2x-1의 제곱은 0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 2x-1 제곱이 0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0을 제곱하면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는 2x-1이 0이니까 x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지금까지는 근이 계속 두 개가 나왔는데 얘는 근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2x-1 곱하기 2x-1 두 개가 나오는 건데 두 개의 근이 똑같이 2분의 1이라는 근이 중복해서 나온다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떨 때 중근을 갖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은 0의 모양이 된다면 곱해서 0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0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완전 제곱식은 0의 모양이 될 때 근이 한 개가 나오고 우리는 그때 근을 중근이라고 합니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bx 더하기 c는 0의 근이 어떻게 됐었죠? 자, 근의 공식에서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에서 x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같이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0보다 클 수 있어요. 자, 아까는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나오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 자, 크게 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그리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해서 근이 서로 다른 거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클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자,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0이 돼버리면 여기가 쭉 없어져 버리니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한 개 나오죠. 자, 근이 이렇게 한 개 나올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이 중복된다 해서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세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그거는 실수가 아니고, 자, 그거는 해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해가 없다. 그리고 고도부에 가서 배우게 되는 허근을 갖는다. 허수인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중등부 과정에서는 그냥 해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고, 결국은 이 근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학생들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걸 아는데 그 판별식이 무엇을 판별하지? 라고 물어보면 한참 헤매고 한참 생각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판별식은 무엇을 판별하는 거죠?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근이 몇 개를 갖는다, 뭐 또는 중근을 갖는다 이런 조건이 나와 있다면 요 내용을 적용해 가지고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만 가지고 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공식이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식이 아까 짝수 공식도 있었죠. 그러면 이 1차 항의 개수가 2의 배수 짝수일 때 판별식 루트 안에 들어있는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가 들어갔죠.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판별식이 당연히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예제를 같이 볼 텐데요. 2차식 k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거를 막 완전 제곱식 뭐 절반 제곱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학생들 참 많습니다. 참 순진해요. 자,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서 할까? 그거를 생각해갖고 전략을 먼저 세워야죠.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얘를 2차 방정식의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완전 제곱식은 0의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은 0의 모양일 때
해는 아까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판별식을 통해서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배웠죠. 그러면 그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식 자체를 실제적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지 말고 이게 완전 제곱식은 0의 모양이 될 때 중근을 가지니까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면 판별식 0이 되면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고요. 1차항의 개수가 짝수라면 오호 1차항의 개수가 짝수라면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는 0이다라는 걸 이용해주면 숫자를 훨씬 작고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겠죠. 자, 요런 거 이렇게 이용해갖고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요거 곱하기 요거 ac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곱하기 k 더하기 3은 0이 되는 때, 자, 요럴 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식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간단히 빨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자, 문자는 뭐 어떻게 나와도 똑같이 얘를 해줄 수 있겠어요.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4는 0 이렇게 돼서 k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고 문제를 풀 때 직접 완전 제곱식 만들지 마시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특히 판별식도 짝수 판별식을 이용해서 더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두 근을 가질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중근을 가질 조건을 물었어요. 자, 좀 전에 했던 판별식 적용하자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따라서 근의 개수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을 가질 조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근을 가질 조건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틀립니다. 자,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 것,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것도 두 개를 갖는 거지만 중근을 갖는 것도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근이 똑같이 중복되는 근이기 때문에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중근을 갖는 것도 반드시 근은 두 개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판별식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b제곱 자 1 마이너스 4ac 해주면 2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자 요거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4a 마이너스 8, 7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a가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요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안 되고요. 지금 조건에서 분명히 2차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2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되죠. 이런 거 절대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처음 수업할 때부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a가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2가 돼버리면 여기에서 얘가 지금 2차 방정식이 안 되기 때문에 a는 절대로 2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a가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단 a는 2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던가 이거를 굳이 내가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은데 2만 아니면 되니까 자 a가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그리고 a가 또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4분의 7보다 큰 수 중에서 2만 빼고 모든 수가 다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근을 가질 조건 이건 간단하게 되겠네요. 중근을 가질 조건은 그대로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거고 이미 여기다 다 계산해 놨습니다. a 값은 4분의 7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뭐 근을 갖지 않는 것도 금방 부등식으로 표현되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주의할 거는 뭐예요? 판별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기는 하지만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건
중근을 포함한다는 것까지 꼭 생각을 해주시고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절대 0이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자, 방정식 푸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해 공식이나 판별식을 충분히 다 암기를 해서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공식을 확실하게 암기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